단계는 강경변, 강경화입니다. 지방간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된 음주로 지방이 고인 상태에서 몸이 왠지 모르게 나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구연산 회로의 가마를 피지 않아서 에너지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욕도 감소되고 배가 부른 것도 같고 조금 아픈 것도 같은 일이 있습니다. 간장은 실제로 조금 부어서 터져 있지만 아직은 부드럽습니다. 보통 황달은 잘 오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로 알코올성 간염과 간경변입니다. 먼저 간섬유증입니다. 일정 기간 술을 마시면 대부분 지방간이 되지만 지방간은 술을 2 내지 3주간 마시지 않으면 자연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설명할 간경변이 시작되면 완전한 단주를 하지 않는 한 5년 이내에 약 반수의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지방간에서 간경변, 간경화로 이어지는 무서운 질적 전환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알코올성 간섬유증을 거쳐 간경변에, 간경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지방간 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시면 간장 속에 딱딱하고 질긴 가는 실 같은 단백질이 조금씩 증가하여 화학공장의 일터가 되는 간세포 하나하나를 둘러싸고 조이게 됩니다. 이 섬유는 간세포 사이 그물처럼 펴져 있는 가는 혈관벽의 세포 등에서 만들어지며 아세트알데히드가 그것을 촉진시키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지방간에서는 간섬유증, 이거 섬유간이라고도 하죠. 간섬유증으로 옮겨져서 점점 간경변으로 발전합니다. 아직 확립된 학설은 아니나 그렇게 생각하는 학사들이 많습니다. 지방간 상태에서 섬유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간섬유증 환자의 증상은 지방간과 알코올성 감염 중간을 나타내며 간염 쪽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먼저 식욕이 없어지고 정신이 나른하며 메스껍고 자주 구토를 하고 복통 등이 자주 일어납니다. 간장도 10명 중 7, 8명은 비대해집니다. 커집니다. 거미형 혈관 확장과 황달, 발염, 수장홍반이란 손바닥에 붓게 변하는 겁니다. 수장홍반도 적지 않습니다. 간 기능에도 대부분 이상이 발생합니다. 환자의 반수 정도가 빈혈을 호소하며 대혈구가 증가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에 알코올성 급성 간염입니다. 지방간에서 간경변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알코올성 간섬유증보다 알코올성 간염인 경우가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장의 세포는 간은 파이프와 같은 미소관이 많이 이어져 있어 안에서 만들어진 화학물질의 일부는 이 미소관을 통하여 밖으로 방출됩니다. 알코올이 들어오면 이 미소관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것은 알코올에서 생겨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이 미소관의 재료인 단백질을 종합하여 파이프 모양의 큰 문제가 되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미소관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간세포에서 만들어진 알부민 등의 단백질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간세포의 벽은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어서 처음에는 간세포가 불어오르는 정도로 끝납니다. 이렇게 팽창된 상태를 간세포의 풍선이라고 하며 간소엽의 중심부에 나타납니다.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간세포가 파괴되어 세포는 괴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풀어오른 간세포는 간세포 사이로 흐르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간세포의 혈액 공급 부족을 유발하며 간세포 괴사에 박혀나가 합니다. 파괴된 곳에는 백혈구가 와서 파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이것이 알코올성 간염의 진행 과정입니다. 알코올성 간염 중에는 증상이 급격히 진행되는 것을 급성 간염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세포가 파괴된 뒤에는 몸 어디에서 파괴가 일어나도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딱딱하고 간은 콜라겐의 실이 많이 생성되어 서로 연결되며 질긴 그물처럼 되고 이것이 간세포를 조여갑니다. 실의 주업이 시작되면 간세포 사이 혈류 흐름도 나빠지고 그에 따라 간세포의 괴사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을 처리하기 위해 간장은 많은 산소를 사용합니다. 건강한 간장은 혈액을 많이 흐르게 하여 수용의 증가에 대처하고 있으나 만약 어떤 이유로 이 대처가 부족하게 되면 간세포는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간세포를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알코올성 간염에는 간장세포의 핵주위에 사슴뿔 모양의 말놀이 소체가 생기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 가운데는 실 모양의 단백질 프레케라틴과 사이토케라틴이 들어있고 환자의 혈액 속에는 이에 대항하는 항체도 들어있습니다. 음주자의 간장 속에는 비타민 A가 줄어들면 그 같은 실 모양의 단백질이 생긴다는 설이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염의 증상은 음주량이 갑자기 늘어난 뒤에 바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 전신이 나른하고 기격부진, 데스크온, 구역질, 복통이 다음으로 많습니다. 황달도 반수 이상에서 보이고 거미 모양의 혈관 확장도 많고 수장 홍반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차고 비장이 커지기도 합니다. 간 기능도 간경변에 가까운 빈도로 이상을 나타냅니다.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의 악성작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아세트알데히드가 앞에서 말한 파이프 형상을 방해하는 것 외에도 간장에 해로운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이 다수 있으며 여기에 구연산회로도 있고 아세트알데히드 처리 80%를 담당하는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 제1혈도 있습니다. 이제 아세트알데히드는 호흡사슬의 작용을 악화시킵니다. 이런 약화 현상이 일어나면 ALDH2형, 즉 아세트알데히드에서 빼앗은 수소를 산화 처리할 수 없게 되며 AHDH2형 자체의 작용도 나빠져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처리되지 못한 채 쌓이게 됩니다. 쌓인 아세트알데히드는 다시 호흡사슬을 상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아세트알데히드의 악성작용의 악순환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수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포 속에는 소포체라는 그물 같은 하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단백질이나 지질의 합성 등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알코올 처리의 두 번째 기구와 각종 약물의 해독 기구의 중요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 처리의 일부분도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에 의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아세트알데히드가 수산기와 결합하면 수산기를 갖고 있는 화합물의 하나인 글루타티온이라는 물질이 감소됩니다. 그 결과 지질과산화물이라는 세포 방해 물질이 증가합니다. 단백질의 변성과 막구조의 파괴 등이 그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면 알코올 처리의 두 번째 기구가 점점 활발해진다는 것을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처리 기구를 마이크로점 에탄올 산화계라고 합니다. 에탄올은 알코올의 정식 화학명입니다. MEOS 마이크로점 산화계입니다. 이것이 담당하는 몫은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의 경우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이 20%에 지나지 않으나 만성 대량 음주자에게는 60%가 됩니다. 이 마이크로점 산화계는 소포체에 있으므로 만성 대량 음주자는 소포체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포체에는 비교적 능률이 나쁜 ALDH2형밖에 없으므로 아세트알데히드가 쌓이게 됩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소포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과 결합하기 쉽고 강한 아세트알데히드 등에 의해 간세포가 상하게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알코올성 만성 간염입니다.